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러네이저는 윤병수입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는 사람들을 북적거리게 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지친 삶을 달래주는 낭만적인 공간을 연출을 해주는데요. 미술관이 아닌 일상의 예술을 만드는 아티스트의 작품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우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벽. 그곳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펼쳐진 상상의 나래가 색색의 그림들로 입혀지며 퍽퍽한 삶에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데요. 벽화를 가까이에서 보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한 발 두 발 물러설수록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더 넓은 세상.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성공을 향한 지름길을 찾아 나섰는데요. 더 높고 더 넓은 곳을 향해 자신만의 목표를 그려나가는 꿈을 꾸는 디자이너를 만나봅니다. 벽화로 꿈을 그려나가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그래피 박희정입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테리어 벽화를 시공해주고 신신작가 및 아티스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창업 3년차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저는 지금 27살이고 창업 3년차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에서 4개의 상을 받기도 하고 그 기간을 거쳐서 초기 빌딩이 지난 단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창업 연차도 높지 않지만 1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고 저희 팀원들도 10년 이상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다들 20대들로 구성돼 있지만 사실 현장에 가서는 그 대등한 위치로 프로로서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벽화만 했을 때 7년을 했었어요. 20살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직접 창업한 게 아니고 스타트업 팀원에 들어가서 한 거 포함하면 5년 차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5년 차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에 대한 그 감각과 그다음 벽화에 대한 감각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빠른 속도. 벽화와 창업의 연관관계는 첫 번째 빠른 속도, 두 번째는 체력,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력,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로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빠른 속도인데요. 그 자기 작품을 하는 예술품을 제작하는 곳과 다르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인테리어 벽화다 보니까 인테리어 마감 기한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주위 경쟁 벽화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차별성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창업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건 이제 더 그 두말할 거 없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템이 아니면 이게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바로 접고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원래 이제 데이그래피라는 뜻이 일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 외주를 줘놓고 개발하고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개발자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완하고 뭔가 개발을 더 해나가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를 계속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이거를 이제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구성원들의 역량이 안 돼서 접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얼굴 도장을 만든 아이템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점포를 얻어서 점포에서 이제 직접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점점 편해지고 돈도 많이 벌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얼굴 도장 같은 아이템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일이 많아져서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라 더 힘든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익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 점에 있어서 뭔가 수익이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접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벽화는 계속 했었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었지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7년을 해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창업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왜 벽화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벽화가 이렇게 오래 할 수 없는 단점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회사적으로 전혀 사업적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현장에 가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보수하고 다시 홍보글을 올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막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혔었던 거예요. 뭔가 큰 성과는 없었지만 사업은 이렇게 해나가는 거구나라는 감각이 생겼을 때 벽화를 다시 보니까 이게 벽화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돈을 꽤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벌린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구나를 느껴서 이제 좀 그동안 경험했던 사업 능력을 그 사업 능력을 활용해서 벽화를 사업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빠른 속도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체력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벽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단위가 1m, 1m예요. 보통은 3m, 2m 그리고 4m, 3m 정도를 시공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크면 50m에서 3m 정도를 시공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손목으로 그리는 그림과 다르게 그 몸 전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해요. 계속 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체력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창업도 마찬가지로 체력이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벽화처럼 이제 창업도 어느 정도 마감 기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근무 시간에는 조직 관리와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자금 관리를 하고 내일 어떤 걸 할지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루 동안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체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원래 창업할 생각은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창업 동아리 회장이 이제 같이 창업을 하자라고 디자이너로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해서 같이 그 팀에 들어가서 휴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휴학을 하고 나서 3월에 휴학을 했는데 딱 3월에 팀이 와해가 됐어요. 6개월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휴학을 이미 했는데 그래서 다른 스타트업 팀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분들과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뭔가 이룬 거 없이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하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창업을 하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창업한 곳을 찾아보다가 이제 우연히 공고문을 봤어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이제 사회적 기업을 제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 기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인큐베이팅 센터뿐만 아니라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해야겠다. 그게 2월이었어서 내가 이걸 실패하면 학교에 어쩔 수 없이 복학을 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심사위원분들이 약간 얘는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를 할 것 같긴 하다라는 마음으로 뽑아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벽화로 처음 생겼던 매출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전 사업들이 너무 안 벌렸어요. 너무 막 10만 원 버는 것도 너무 힘들고 10,000원을 버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것도 다시 환불해주고 너무 힘든 와중에 100만 원이면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팀원이 총 3명 있었어요. 3명이어서 월급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는데 월세가 사무실이 40만 원이어서 한 달에 440 정도만 벌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완전 그 자금적인 감각이 없었던 거죠. 제가 한 달에 고정비가 1,000만 원이나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사놓으면 이제 앞으로 살 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교체하고 더 늘리고 하는 그런 비용, 감가상각비 같은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가 처음에 이제 지원금 같은 걸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창업의 체력인 자금이 다 떨어져 갈 때쯤에 이게 체력을 좀 보충을 해야겠다. 라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느껴서 원가를 다시 계산을 하고 다시 이제 사업적인 감각을 다시 익혀서 제대로 된 이제 좀 사업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력이에요. 큰 그림 같은 걸 그리거나 24시간 작업 같은 걸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체력
이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마감이라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정신력이 엄청 중요하게 되죠. 근데 창업에서의 정신력은 저는 팀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어떤 사람들과 유대를 맺느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이렇게 받느냐에 따라서 정신력이 좀 버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력이 떨어질 때쯤에 이제 팀원들이 이제 딱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 팀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제가 이제 같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유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창업을 혼자 시작한 게 맞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과정은 팀원들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팀원분들 덕분이고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벽화가 완성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당연히 책임감이 중요하죠. 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특이한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게 제가 서비스를 받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파스타집에 가서 파스타가 맛이 없어서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짜지 않은 파스타인데 제 입맛에 짜면 짜다고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역으로 당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좀 자존심을 세우면서 막 클라이언트랑 같이 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막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셨잖아요라고 하면서 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돈을 받고 한 일이고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수를 해주고 하다 보면 이 클라이언트도 자기의 요구가 이제 너무 심했다라는 거를 깨달았는지 항상 매번 이렇게 클레임이 심하게 걸렸던 그 클라이언트들은 팁을 조금씩 더 주셨어요. 막 제가 까다롭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때 약간 책임감이 진짜 중요하다.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도 그 블랙 컨슈머도 돌아오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창업 초기 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고 인큐베이팅 받고 수상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사에도 많이 났었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 잡지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상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위에서 막 상 받았냐고 축하도 엄청 많이 해주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받으면 뭔가 그거에 취해 있게 돼요. 이 트로피에 너무 취해 있어서 창업 공모전이 끝나고 나면 공모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뭘 따볼까 이러면서 공모전을 찾고 사업을 안 하고 있던 거죠. 계속 사업놀이를 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트로피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업의 기본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사업이에요. 그 구조를 만들고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트로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의 과거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걸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거에 좀 뭔가 취해 있는 분들은 좀 경계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제일 느꼈던 제 과거에 창업했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부족한 강연이었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의 그림을 완성하는 방법. 성장할 수 없는 사업 아이템은 빠르게 전환하라. 체계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라. 팀원과의 유대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라.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한때 좀 취해 있었나요? 네. 예? 네. 한때 그렇죠. 이렇게 트로피에 네. 상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능력이라고 봐요. 요즘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부족한 게 뭔가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집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그런 거에 도전을 하시게 되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특성인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 대학교 그 입학 그런 전형을 제가 막 다 꿰고 반 애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황은 저희가 지금 작년 매출이 한 3억 정도였고요. 올해는 아마 4억 조금 넘을 것 같고 아직 많진 않죠. 왜냐하면 임직원 수가 저 포함해서 8명인 거니까 이제 조금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 팀 4명,
그다음에 사무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 20대로 구성돼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벽이 울퉁불퉁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어떤 대표님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그 디자인 작업이 있어서 디자인을 하고 나서 합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좀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안 이렇게 그릴 거라고 보여드리고 직접 그리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아마 나올 거라고 합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랑의 그 뭔가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보기에 그림 이 그림이 나오겠구나.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요라고 하는데 이제 합성된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공한 걸 보게 되면 그 본 이미지와 그 실제로 시공된 이미지와 동일하니까 클레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예. 현장에서 고치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예, 뭐 네. 그림도 빨리 그리시고 네. 말씀도 빨리 하시고. 네, 맞아요. 예, 뭐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네요. 자, 사실 이 벽화를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그리는 맞아요. 일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나요? 보통 이제 생각하기에 그 커피 한 잔을 살 때 이거 커피 원두 값이 거의 없으니까 커피 한 잔에 원가는 5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과 그다음에 종업원 비용과 그다음 전기세 이런 모든 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도 벽화를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 한 명의 인건비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의 고정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한 고정비가 한 건당 한 달에 저희가 30건 하니까 한 건당 최소 30만 원이 돼야지 거기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하면 작업자 인건비 포함하면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시공을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제가 다 엑셀 파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얼마가 나오는지가 다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그런 거 이하로 가면 이제 클라이언트랑 이 비용이면 저희가 못 나가겠다.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좀 뭔가 서로 이제 조율을 하는 식으로 네. 원가 이하로는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 또 업무들이 다 각자 아티스트들이지만 네. 분업화가 돼 있나요? 네네. 저희가 아티스트들도 그 분업화돼 있고 디자이너들도 분업화돼 있는데 사무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홍보 마케팅 이런 걸 하지만 디자인 같은 것도 막 어떤 분이 이건 글자로 디자인을 해주세요 하면 글자는 이 친구가 잘하니까 이 친구가 하자. 이거는 이 사람 그림은 이 친구가 잘하니까 이 친구가 하자. 이런 식으로도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도 이 그림은 이 친구가 잘 그리는 거니까 너가 나가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대표님은 어떤 걸 잘 그리시나요? 저는 회화적인 걸 잘 그려요. 저는 딱 떨어지는 걸 잘 못 그리더라고요. 딱 안 네. 떨어지는 거를. 네네네. 예. 회화적인 거. 네. 회화적인 거. 네네. 너무 전문 용어라서 저도 미술을 잘 알지 못해서. 예, 그러면은 수익 구조를 좀 여쭤볼게요. 수익 구조는 저희가 일단 가격은 1m 1m당 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3m 2m 정도가 기본적인 시공 비용인데 3m 2m면 6회배라서 곱하기 5 해서 30만 원에 재료비 10만 원, 그다음에 디자인비 10만 원 해서 총 50만 원을 받고 있고 출장비도 따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만 시공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국으로 시공을 나가서 네. 주유비가 들잖아요. 예, 주차비랑 예.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벽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그 그림을 또 그리는 것 때문에 몸이 더 힘들고 체력이 더 힘들고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어떤 처우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창업 초기 때는 그냥 끼케야 돈이 없으니까 이제 술을 같이 마셔주는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보너스도 주고 수당도 주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제 24시간 작업을 해서 몸이 망가졌다면 일주일 동안은 쉬게 하고 대신에 너가 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가면서 네. 조금 그래도 일하기 좀 편하게 좀 처우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지만 이게 많은 어떤 시스템들을 갖춰서 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것 같고 다양하게 시도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원래 벽화 플랫폼을 하려고 했어요.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제가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많이 따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 미대생 친구들이 이제 일을 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이게 실패했던 게 의외로 수요랑 공급 둘 다 적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계에서 바로 이제 좀 입지를 가질 수 있었던 건데 수요와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 플랫폼 사업은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네, 차라리 직접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그런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 한 2번인가 실패하고 그래도 아직 포기를 못해서 어떻게 이걸 좀 더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그릴 수 있을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벽화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근데 그 디자인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고 계시는지? 아이디어는 네. 보통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나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 자신의 가게를 여는 곳이니까 네.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그래서 먼저 제시를 해주시는 게 제일 많긴 해요. 예. 그래서 사실 거기서 배운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클라이언트가 외국에서 이런 인테리어를 봤는데 이게 너무 멋있더라 이런 느낌으로 혹시 디자인을 해줄 수 있냐 하면 그걸 저희가 하면서 배우면서 그분이 만족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드리면서 서로 이제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고정적인 디자인은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디벨롭하고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해 좀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벽화 창업을 하시는데 이 벽화 창업을 하신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창업을 하면 정말 그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많이 보게 돼요. 최고도 보지만 엄청 이제 이런 것까지 내가 봐야 되나? 이런 꼴까지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밑바닥도 많이 보게 되는데 예. 이 과정이 있어야지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 과정들을 겪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구나.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둘 다 겪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게 뭔가 인간이구나 이런 네. 걸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저를 있는 그대로 되게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벽화는 무엇일까요? 벽화는 제 생각에 메이크업? 화장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인테리어나 건축이랑 다르게 이미 되어 있는 벽 위에다가 색을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면 안 한 거랑 한 거랑 봤을 때 한 개 이쁘잖아요. 예. 그렇죠. 벽도 한 게 훨씬 뭔가 화려해지고 이쁘게 돼요. 저희가 벽화를 해서 망친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훨씬 예뻐지면 예뻐졌지.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 개인적인 꿈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뭐 월급을 아직까지는 20대다 보니까 많이 줘봤자 뭐 대기업 뭐 신입사원 초봉 정도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상으로 저희가 10년, 20년 동안 같이 일을 하려면 대기업 뭐 임원급까지도 사실 줄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회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이 친구들도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서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매출을 조금 키우고 싶어요. 네. 지금으로는 줄 수 있는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좀 국내 말고도 해외 수요도 있기도 해요. 실제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고 네. 그런 해외 같은 데서도 좀 니즈를 찾아서 발굴해서 조금 더 매출을 확 늘리는 게 저희 꿈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네, 맞아요. 예, 회사가 성장하고 싶고. 네. 예, 그러려면 이제 뭐 우리가 보는 모든 벽에 대표님의 어떤 그 그림들이 다 있어야겠네요. 네, 예. 모든 벽에 대표님의 작품이 새겨지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벽화에서 채색은 여러 번 덧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색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런 인고의 시간들 역시 멋진 성공을 그려나가기 위한 밑그림이 아닐까요?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이런 거를 말할 때 나중에 좀 더 안 부끄러운 사람이 돼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업이나 창업 비스무리한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긴 한 게 그걸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막 강연에서 밑바닥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고와 밑바닥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자기 일을 되게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냥 일찍 알면 일찍 알수록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돼서 앞으로 삶을 되게 풍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목표에 충실할 시간, 달콤한 말이 아닌 여러분만의 꿈을 그려나가세요.